내 소중한 딸 에밀리가 온라인 고등학교 졸업 남자와 결혼한다고 하던데 나는 자신의 클리닉에서 성공한 개업 의사인 에밀리의 아버지에게 우리 결혼을 보고하러 갔을 때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맹렬한 반대에 부딪혀 얼굴이 붉어지는 게 절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말도 안 돼. 에밀리는 너 같은 사람과 결혼하지 않을 거야. 에밀리의 아버지는 맹렬하게 머리를 극적이었고 분명히 격분해서 이를 가는 소리도 들렸다. 그 사람이 심하게 물고 있다면 에밀리는 나의 소중하고 소중한 외동딸이고 당신은 내가 그녀를 그렇게 낮은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줄 것이라고 기대합니까? 그녀가 당신 같은 작은 삶과 결혼한다면 우리 손자조차도 절대적으로 바보가 될 것입니다. 에밀리와 오랫동안 사귄 나에게 소리쳤다. 나는 그녀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순간 에밀리가 집에서 뛰쳐나가는 상황에 압도되어 대답할 수 없었다. 에밀리의 아버지도 나도 그 상황을 상상할 수 없었다. 몇 년 후에는 의견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제 이름은 에디입니다. 저는 옆집 소녀와 어린 시절 친구였습니다. 에밀리는 어렸을 때부터 함께 놀았습니다. 저는 에밀리의 집에 가서 놀고 그 사람은 제 집으로 오곤 했습니다. 유치원 졸업을 앞두고 우리는 그 사람 집 소파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약속을 했다. 초등학생이 되어서도 초등학생처럼 말고 어른이 되어도 계속 소파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자. 늙어드니 크면 결혼하자. 응, 그게 좋은 추억이야. 에밀리 엄마와 우리 엄마는 항상 우리를 따뜻하게 지켜봐 주셨어. 너무 친해서. 에밀리 엄마는 초등학교 때 갑자기 돌아가셨어. 장례식 중에 에밀리는 어머니의 관을 붙잡고 울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니 나도 너무 울었고 울면서 엄마에게 분명히 에밀리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던 것 같은데 기억은 안 나지만 에밀리처럼 엄마가 없어 우울해졌고 매일매일 그녀를 위로하고 함께 보내며 그녀를 지켜줘야겠다는 마음을 진심으로 느꼈어요. 로버트라는 에밀리의 아버지는 우리 지역사회에서 잘 알려진 의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받는 의사였습니다. 일리노이주 교회 지역에서는 주로 내과 의사였지만 그는 머리 부상이나 기타 질병이 있는 경우 우리를 진찰하고 마을에 있는 더 큰 병원으로 가야 할지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곤 했습니다. 학교에 다니고 기침이나 복통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로버트에게 데려갔습니다. 주사 맞는 걸 싫어하고 늘 울었지만 에밀리가 옆에 있어서 함께 예방접종을 시키곤 했는데 에밀리와 제가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의 추억이 지금은 좋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고등학교에 갈 계획으로 그녀의 집에서 매일 함께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는 연습으로 너무 바쁜 로버트를 위해 모든 것을 돌봐주는 브라운 부인이라는 가정부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에밀리는 동아리 활동과 입시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준비 브라운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간식으로 달콤한 간식을 만들어주셨는데 우리 둘 다 비슷한 장소에 있는 가장 명문 고등학교에 입학시험을 통과한 우리 둘 다 인내와 어쩌면 달콤한 간식 덕분에 공부 시간에 완벽한 간식이 되어 너무 맛있고 위안이 되었습니다. 버스와 기차를 타고 샌프란시스코와 같은 대도시 외곽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과 로버트 모두 우리의 성공에 감격해했을 때였습니다. 이때 에밀리는 어머니 없는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브라운 부인의 유쾌한 존재가 아마도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초등학교 에밀리는 자주 눈물을 보였지만 이제는 좀처럼 울지 않고 매일 밝은 미소를 보여주었는데 이번에는 에밀리의 미소가 희미해진 것은 내 잘못이다. 고등학교 1학년 겨울이었다. 독감 예방주사를 맞았고 제가 떠날 때 그는 저에게 전화를 해서 다시 검사 의자에 앉게 했습니다. 그는 제 목 주위와 팔 아래를 주의 깊게 만져보았습니다. 제가 너무 생각하고 있었으면 좋겠지만 림프절이 약간 부은 것 같으니 꼭 하셔야 합니다. 엄마랑 시립병원 가세요. 로버트 얼굴이 유난히 심각해서 점점 커지는 불안을 억눌러 집에 가다가 다음 주 월요일에 진료의뢰서를 들고 시립병원에 갔는데 악성 림프종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림프종은 극복하기 쉬운 병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나을 수 있을지조차 불분명했습니다.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처음에는 치료에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발견부터 입원까지 시간이 너무 무서워서 커튼을 닫고 집에 있었어요. 에밀리는 아무 말 없이 내 옆에만 앉아 있었어요. 그냥 거기 있는 것만으로도 제 정신 상태 때문에 혼날지도 몰라요.
제발 에밀리가 안 갔다고 말해도 집에 가세요. 필요하면 마음껏 꺼내도 돼요. 지금은 혼자 있지 마세요. 이모와 그냥 착한 애인 줄 알았던 에밀리가 강인한 여자가 됐어요. 어느새 방에서 나가지 못하는 나를 위해 밥을 가져다 주셨다. 이건 먹고 싶지 않다. 최고야. 나도 모르게 숟가락을 쥐고 울면서 한 접시 다 비웠어. 에밀리 뭐야. 에밀리 꼭 돌아올게. 퇴원하면 꼭 나아질 거야. 제발 스튜 먹게 해줄게. 알았어. 엄마한테 스튜 끓이는 법 배워서 내가 맛있는 거 만들어줄 테니까 좀 나아서 집에 와야지. 에밀리가 나를 껴안고 울고 꼭 안았다며. 에밀리와 한 약속을 어길 수 없었다고, 어떤 치료든 이겨내겠다고 마음속으로 맹세했지만 림프종 치료는 결코 작은 시련이 아니었기 때문에 약물로 인해 장기가 파괴되었고 방사선 요법으로 인해 머리카락이 특히 심하게 빠지게 된 것은 같은 병실의 환자가 갑작스런 변화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나 자신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내 모든 불안으로 인해 에멀리는 클럽 활동 후에도 여전히 내 곁에 있었고 매일 병원에 방문하곤 했고 우리는 면회 시간이 끝날 때까지 라운지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녀는 오늘 학교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로버트가 나를 걱정한 것과 학교를 자퇴해야 했지만 반 친구들의 사랑 이야기까지 에밀리 때문에 여전히 학교에 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매일 저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의사 선생님들 덕분에 병이 점차 호전되어 꽤 시간이 걸렸고 그때쯤이면 에밀리와 다른 친구들은 이미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 복학의 꿈을 꾸었습니다. 손이 닿지 않는 것 같았지만 라운지에 온 에밀리 옆에서 완쾌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저도 공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이후에 공부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에밀리와 내가 매일 같이 공부하던 시절이 되었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을 때마다 에밀리도 이해하지 못하면 에밀리가 나에게 설명해 주었고 나는 고등학교 시절의 선생님들에게 편지를 썼다. 나는 이미 학교를 떠났고 모든 선생님은 친절하게 설명을 써서 에멀리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모두가 나를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퇴원하고 집에 돌아온 날 사라져가던 공부에 대한 열정이 다시 불타올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녁 식사 엄마한테 레시피를 배운 에밀리는 내가 입원했을 때 먹었던 스튜를 떠올리며 크리미한 치킨 스튜를 만들었다. 부모님과 에밀리는 집에서 재활을 시작하고 완치 판정을 받고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항해했지만 입원했을 때보다는 확실히 쉬었습니다. 에멀리는 제가 병원에 있었던 시간에 영향을 받아 간호사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에멀리가 간호학교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간호사들이 병원의 핵심 역할을 하는 모습에 영감을 받아 간호사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통신고등학교 대학 입학 자격을 목표로 했고 몸이 좋아지면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통신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아픈 사람을 치료하고 싶은 마음이 강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에밀리는 여전히 내 곁에서 그날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있었고 나는 지난 대학 입학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나는 내 또래의 다른 남자들이 이미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어서 친구들을 데리고 드라이브를 가거나 멋진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대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다리게 뉴욕으로 가는 기차를 타면서 에밀리가 했던 말이지 꼭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나는 그녀에게 굳게 약속했어요. 우리가 비록 육체적으로 떨어져 있었지만 내 입원은 가깝기도 하고 멀기도 했지만 이제는 어릴 때부터 거의 매일 같이 지냈던 에밀리와 떨어져 새로운 장을 시작하는 뉴욕에 있을 텐데 어빙에 있었지만 함께한 시간의 추억을 가져가며 가라앉았다. 표현된 빈자리에 나는 뉴욕에서 의사가 될 것이고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로버트처럼 의사가 될 것이다. 두 손을 꼭 잡고 익숙했던 마을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느꼈다. 몇 년이 지나고 1년 없이 의사 면허 시험에 합격했다. 레지던시를 마치고 희치히 고향으로 돌아왔죠. 결혼하기로 했어요. 고속 열차에서 내려 고향역에서 곧바로 지선으로 환승했어요. 에밀리네 집에 들렀어요. 앤디예요. 오늘 집에 왔어요. 가정부 브라운 부인이 반갑게 맞이했어요. 앤디 소식을 들었어요. 에밀리랑 결혼하는구나. 축하하지 않나. 축하해. 너희 둘이 많은 일을 겪었지만 함께
이겨냈어. 진심으로 축하해. 브라운 부인은 기쁨의 눈물이 얼굴에 흘러내렸다고 했어. 내 많은 일이 있었어. 에밀리는 부드러운 미소로 미안하다고 말했어. 너를 외롭게 만들지? 만밤에 통화하는 것 외에는 더 이상 자리를 비울 수 없어. 그건 내가 뉴욕에 있을 때와 비교하면 한순간도 아니야. 에밀리가 농담을 하고 우리 셋이 함께 웃으며 여유롭게 브라운 부인이 마시던 차를 마시며 로버트가 집에 도착하면 기다리게 했고 결혼 인사를 한 다음 우리 넷은 모티를 보며 함께 웃었습니다. 에밀리가 당신과 결혼하는 것이 내 의도였습니다. 로버트는 그동안 에밀리와 함께 있었으므로 결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로버트가 POS에 반대할 거라고 이제 나는 방심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말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말도 안 돼. 에밀리가 당신과 결혼하게 놔두지 않을 거예요. 로버트가 퓨리에서 머리를 극적이며 격노했어요. 에밀리는 어금니를 꽉 깨물었습니다. 갈리는 소리가 들린다고 했더니 내 소중한 외동딸인데 어떻게 그 아이를 교육 수준 낮은 사람에게 줄 수 있겠는가? 너희 아이들은 절대 바보가 될 것이다. 어떻게 앤디에게 졸업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말을 할 수 있나요? 그 사람을 저학력자라고 부르는 건 말도 안 돼요, 아빠. 에밀리가 집 밖으로 뛰쳐나갔을 때 그 말을 믿을 수 없어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죠. 그렇죠, 로버트. 당신은 이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서로를 배려하는 에밀리의 권리 나도 알아요. 브라운 부인이 동의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로버트는 눈을 감은 채 고개를 저었죠. 로버트 문은 브라운 부인이 모르는 것 같았고 에밀리는 더 이상 집에 없었기 때문에 로버트가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을 알아차린 유일한 사람은 아이의 아이뿐인 것 같습니다. 사과조차 충분히 하지 않은 채 로버트가 당신에게 그런 말을 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죠. 앤디는 그래도 에밀리를 찾을 거예요. 로버트가 그런 말을 하려고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약간 테리였어요. 마지막에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브라운 부인 에밀리를 찾으러 갈게요. 3월인데도 아직 쌀쌀해서 에밀리가 갔을지도 모르는 곳으로 달려가서 코트도 입지 않고 두 번째 카페에서 그녀를 찾았어요. 에밀리가 기분 나쁘게 해서 몇 번이나 사과했는지 확인하고 그냥 집에 오라고 했지만 에밀리는 고개를 저었고 몇 달 후 에밀리는 회사 근처에서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몸이 좋지 않던 에밀리는 병원에 입원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급히 병실로 가보니 현기증이 나서 병원에 왔다가 검사를 받으러 입원했는데 심한 빈혈이 있는 것 같아 원인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별일 아니길 바라요. 그날 통화 중이어서 쉬는 시간에 제가 검사 결과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기를 바라며 연락을 유지했지만 곧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기 자궁경부암이 발견되었습니다. 에멀리는 용감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초기 단계였지만 어머니를 앗아간 것과 같은 질병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어쩔 수 없이 느꼈습니다. 불안해서 자주 연락을 했다. 일이 끝나자마자 일과가 끝날 때까지 시간을 보냈다. 나는 놀랍게도 에밀리의 병실로 향했다. 놀랍게도 로버트도 그곳에 있었다. 결혼 프러포즈 이후로 에밀리와는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했다. 로버트 하지만 이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 난 에밀리 침대 옆으로 달려갔어. 뭐야, 너 아직도 에밀리랑 여기 있는 거 아니냐? 너 같은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아픈 거야. 로버트 아니, 그게 아니야.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돼. 의사 에밀리의 상태를 로버트에게 설명하던 것 같은 하급 의사가 서둘러 그를 말리려고 합니다. 베넷 박사님은 매우 혼란스럽고 화가 나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 사람에게 그런 격식을 갖춘 언어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 로버트 이 디아어 베니트입니다. 그는 뉴욕의 명문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수술을 전문으로 했습니다. 그는 이 병원의 최고 젊은 의사 중 한 명이며 많은 암 수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베니트 박사가 다음과 같은 일을 하면 당신은 안전하다고 합니다. 담당 그런 의사야. 이 사람 의사. 뉴욕 명문대 졸업한 외과 의사. 로버트는 통신원 고등학교 졸업 직후 나를 바라보며 얼어붙었다. 나도 이제 뉴욕에서 의사가 됐다. 나 제밀리의 주치의가 될 거예요. 제 목숨이 희생되더라도 수술은 꼭 성공시키겠습니다. 잠시만 에밀리를 저에게 맡겨주세요. 로버트는 충격에 휩싸여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빠는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학의 경쟁과학 프로그램에 합격했습니다. 뉴욕 대학에서 일했고 그는 대학에서 정말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앤디가 수술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다른 방식으로는 원하지 않습니다.
에밀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로버트, 저는 자궁경부암 수술을 많이 했습니다. 에밀리에게 해주고 싶습니다. 가능한 최선의 치료로 저를 그녀의 주치의인 앤디에게 맡겨주실 수 있나요? 로버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좀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녀의 병을 더 빨리 발견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후회가 매일 듭니다. 당신이 에밀리와 결혼하겠다는 의사를 나에게 말했을 때 에밀리가 같은 병에 걸리게 해서 나는 당신에게 끔찍한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정말로 느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에밀리를 놓아준다는 생각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가까이 두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앤디, 너한테는 반대할 이유가 없었어. 난 반대할 이유를 하나 찾은 줄 알았는데 그런 말을 했어. 지금 용서를 구하기엔 너무 늦었는지 모르겠지만 너의 용서를 원해. 로버트는 숨이 막힌 목소리로 말했다. 내 손을 꽉 잡아. 로버트, 제발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그것이 당신이 실제로 느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에멀리는 화가 났지만 마음속으로는 당신을 매우 사랑하기 때문에 그녀는 자신의 병을 알고 즉시 당신에게 연락했습니다. 이 질병과 함께 싸우자 검사 결과를 설명하던 후배 의사는 상황을 읽어본 듯 우리보다 먼저 방을 나갔다. 우리 셋은 서로 손을 잡고 성공적인 수술을 약속한 후 에밀리의 젊음을 고려하여 수술은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나 주치의로서 저는 재발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판단하고 다시 한번 치료를 마쳤으며 에밀리를 구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했던 끔찍한 말들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로버트는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깊게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로버트, 고개를 들어주십시오. 제가 한 일은 단지 의사로서의 의무일 뿐이며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서 배웠습니다. 커뮤니티 헬스케어에 헌신하시는 모습이 제가 의사가 되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에밀리의 병이 나았다면 그것은 당신의 노력 덕분이고 당신이 제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제 림프절이 부어오르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셨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얘기는 하면 안 됩니다. 그때 앤디, 에밀리가 기억에 차오르는 눈물을 가로막았고 사과할 필요도 없지. 정말 그때는 당신이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에밀리는 당신의 축복 없이도 나와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기다리자고 한 사람은 나였습니다. 조금 더 길어지면 다행이군요. 에밀리, 앤디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앤디, 계속 제 딸을 돌봐주세요. 그리고 오랜 기다림 끝에 우리 결혼은 마침내 로버트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로버트 클리닉 안뜰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 고향에는 결혼식장이 있었지만 그다지 현대적이지는 않았으나 주도로 가면 선택의 여지가 많았지만 하객들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었기 때문에 소중한 추억이 많은 사랑의원, 지역사회에서 사랑받는 곳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